북한, 무서운 비밀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로 유명한 나라로 끊임없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는 이 나라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상징이 되었지만 미사일 시험, 고발적인 핵 발언, 독재적 체제 뒤에는 놀랍고 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암살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나라에서 암살 계획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구가 이 음모 뒤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충격적인 정보, 밝혀지지 않은 음모,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세부 사항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놓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매력적인 비디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2018년 12월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2018년 12월 20일 북한에 대한 예상을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북한 군인 4명은 원산 관광지에서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짜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도자들은 실패 후 도망칠 방법으로 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멀리 떠난 배는 그들을 자유로 데려가지 못하고 한국군에 의해 차단되어 붙잡혔습니다. 그 이후 이 4명의 군인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 정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과 추측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한 음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 군대 내의 숨겨진 갈등과 극도로 통제된 체제에서도 억눌리지 않은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체제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북한의 심장부에 모든 사건이 복잡한 미스터리로 가려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왜 북한 군대는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을까요?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초기부터 지울 수 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속적인 암살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북한 군대와 정치 세력 내에서의 조용한 반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제정보기관의 폭로에 따르면 이 명령은 불만을 품은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김정은의 젊음, 경험 부족, 그리고 독재적인 정책이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만의 근원은 김정은이 비밀스러운 대화에서 젊은 남자라고 불리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칭찬이 아니라 실망을 반영하는 조롱이며 많은 군 장교들의 실망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극한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탈북한 전직 고위 관리도 영원한 명령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부에서 전해지며 언제든지 실행될 준비가 된 전략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한 명령이라는 이름은 차가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장기적인 전쟁 선포와 같습니다. 이 명령은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발생한 균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계산을 폭로합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인물들은 북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남자를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전히 김정은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의 어두운 구석에서 김정은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담한 계획이 한때 은밀히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체제의 심장부에 직접적인 반항의 행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정은의 두 번째 인물인 최용림은 그의 지지 세력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계획이 내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인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담한 음모는 실행 직전에서 저지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냉정하고 강력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관련된 인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며 최용림과 그의 반란 꿈의 종말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최용림을 처리한 방식은 군대와 당 내부에서 잠재된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김정은의 독재적 성향과 논란이 되는 결정들이 계속해서 다음 음모들을 촉발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또 한 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대 세력은 여전히 은밀히 존재하며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명령을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권의 끝을 향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수호신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오른팔 역할을 넘어서 빠르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며 김정은을 둘러싼 충성스러운 방어벽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벽이 반대 세력의 은밀한 도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6월 김여정은 최초로 개인 명의로 한국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뒷전이 아닌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심지어는 잠재적인 후계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은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과 군대 내의 많은 세력들이 강력히 반대했으며 특히 북한에서 여성의 권력 행사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김여정과 김정은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 내부에서조차 암살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과 미심쩍은 계산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암살 계획은 북한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의 목숨을 겨냥한 외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7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격렬한 공방이 있던 시절 전 세계가 두 지도자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CIA는 로켓맨이라는 트럼프의 비아냥거리는 별명을 가진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대담한 암살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CIA와 한국이 암살 음모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유출된 정보들에 따르면 실제로 비밀작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북한 내부의 동맹자들을 모집하여 최고 지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국가 간의 변동성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복잡한 정치 극의 일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CIA는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매수하고 내부에서 김정은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들을 접근했을까요? 금전적 보상이나 가족 보호와 같은 약속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유혹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미군도 독자적인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특정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들, 특히 김정은을 겨냥해 한국군과 협력하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 서울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CIA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을 내부에서 전복시키려는 목표로 접근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유혹의 방법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보상부터 그들의 가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까지 이들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시도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외부에서 조용히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군과 협력하여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 김정은을 포함한 대상들을 겨냥해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특수부대와 기습 공격 등의 전술이 철저히 계산되어 특정 시나리오에서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강경한 발언으로 대응하며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만이 아니라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긴장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왜 미국은 김정은 암살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 해답은 북한의 무제한 핵 야망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김정은은 이 위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한때 격렬하게 맞섰던 두 인물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세계 정치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비웃었으나 이제는 그를 유능한 지도자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김정은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긍정적인 발언과 교환된 미소들, 모든 것이 마치 평화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듯 보였고 이는 세계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계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균열을 일으켰고 오래된 긴장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은 결국 복잡한 권력 게임 속에서 잠정적인 연극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악수에서부터 날카로운 비판까지 두 지도자 간의 이야기는 핵대결 시대 외교의 취약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7년 김정은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공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한국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대산 특수부대라는 비밀부대가 조직되어 김정은을 제거하는 명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매우 위험하고 계산된 행동이었으며 양측의 위험과 절박함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계획이 세워졌을까요? 이는 2017년 북한이 17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면서 지역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도발적 행동들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북한 정권의 위협을 느낀 한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산 특수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산 특수부대는 약 1000명에서 3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북한 영토에 침투하고 김정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발각되지 않고 탈출하는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는 거의 실행 불가능한 작전이었으며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데모험이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억제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공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강국들 간의 관계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드러내는 사례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양측의 만남은 성공하지 못하고 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민주당이 미국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암살 계획에 대한 언급은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9월 한국 국회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2017년 한 해 동안 17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대산 특수부대라고 불리며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정은에 접근하여 그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안전하게 철수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정치적 억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의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통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전략을 선택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타협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한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어느 한쪽의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2018년 5월 신비롭고 긴장감 넘치는 대화 중에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정보기관이 김정은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직 북한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평양의 반정부 세력에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모사드의 극적인 작전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 기관이 북한에서 위험한 계획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사드는 역사상 정밀하고 무자비한 암살 작전으로 유명합니다. 1970년대 팔레스타인 게릴라 지도자들을 처치한 것부터 창의적이고 위험한 암살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제거해왔습니다. 전자기기 폭탄, 독극물, 최신 무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전술이 북한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모사드가 직접 행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정교한 암살 기술을 제공하거나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김정은 제거 계획은 여전히 궁금하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모사드와 같은 정교한 조직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숨어 있으며 이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김정은은 정치 세계에 뛰어들면서 지혜롭고 대담한 생존 전략을 펼쳤습니다. 끊임없이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창조하며 흔적을 지우고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게 자신의 동향을 숨겼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는 2019년 2월 27일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언론의 시선이 그를 쫓고 있었지만 김정은의 출연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갑자기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고 이는 궁금증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치밀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매우 경계심을 가지며 특히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그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가 출연을 자제하는 배경에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위험, 즉 암살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매년 약 150개의 행사에 참석했지만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약 70개 행사에만 참석하며 훨씬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권력과 존속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늘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는 이 위험한 전쟁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인가? 그의 조심스러운 행동, 즉 지나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위협과 계산,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음모 속에서 살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김정은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정교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대체 인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뒤에는 그의 외모와 신체까지 똑같은 사람들, 즉 대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역들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정밀하게 화장하여 누구도 진짜 김정은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를 암살하려는 적들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내부에서조차도 그의 진짜 목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신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총기 저격수나 원거리 폭탄 공격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방탄 시스템과 신호방해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보호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전략은 대역을 만들거나 이동수단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고급 기술을 이용한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추적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세심하게 계산되며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김정은 암살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행동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제 평화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회담과 평화 촉구의 소음 뒤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는 여러 차례의 국제 위기와 긴장을 극복하며 국가를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그 심각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북한 내 불안정이 대규모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음모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국가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투쟁과 암살 음모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진행 중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과 그로 인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채널은 시기적절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가까운 미래의 이 사건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십시오.